요즘에 이 전화 때문에 좀 짜증난다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렇고 가혁 기자도 그럴 텐데 여론조사 전화입니다. 와, 너무 많이 와요. 맞아요. 네. 최근에 뭐 밤늦게까지도 받으셨다고. 아니 솔직히 일과 시간에 전화 오는 건 뭐 여론조사 하면 뭐 뉴스 같은데 보도하니까 필요하다 싶은데 밤 9시쯤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너무 그 놀랐어요. 온라인에 봐도 진짜 밤 10시 가까운 시간에도 이거 받아서 너무 화가 난다 이런 어. 반응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총선을 앞둬서 그런지 뭐 한 통도 아니에요. 한 대여섯 음. 통씩 막 말도 안 나오네요. 기가 막혀가지고 그렇게 전화가 많이 오는데 사실 저희야 그냥 안 받으면 음. 그만이거든요. 근데 자영업자분들 손님 주문 전화인 줄 알고 막 바쁜데도 불이 나게 가서 전화 딱 받았더니 여론조사입니다. 이러면 진짜 화가 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고3 학생들도 지금 대학 추가 합격 시즌이에요. 오는 전화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론조사 전화가 너무 많이 오니까 피가 마른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분노를 하더라고요. 진짜 그 분노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론조사 뭐 정치인 관련 전화 많이 받으시죠? 요거 경험담 좀 댓글로 올려주시고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내 번호를 어떻게 전화를 걸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입한 핸드폰 이동통신사들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번호를 받는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관련된 여론조사를 할 때 이 음. 여론조사 기관은 통신사한테 유권자 번호를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통신사가 번호를 넘겨주는 건데 대신에 이제 우리 진짜 번호, 그러니까 010-1234 이렇게 된 번호를 넘겨주는 건 아니고 예예. 가상 번호를 생성을 해요. 뭐 아. 제 번호, 뭐 가혁 기자 번호 이렇게 다 하나씩 가상 번호를 생성을 해서 아. 05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이제 제공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서 전화를 하는 거죠. 아.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이 010 뒤에 있는 이 번호를 그냥 무작위로 막 생성해가지고 진짜 음. 랜덤으로 전화를 돌리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련 여론조사 할 때는 제공을 하는 게 뭐 그렇죠. 법을 어기고 이런 건 아닌 그렇죠. 거군요. 아, 좀 억울하긴 한데. 이거 안 받을 방법은 없나요? 이제 대부분은 사실 통신사가 제 가상번호를 제공을 하는 예. 거잖아요. 그래서 통신사한테 내 번호 가상번호로 제공하지 마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통신사별로 지금 말씀드리는 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되는데요. 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1547번 예. 여기 전화하시고요. KT는 080-999-1930, 아하. LG U+는 080-855-0016번으로 전화하시면 내 번호가 이제 가상번호로 제공되는 걸 이제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저도 어제 이거 했는데 귀하의 전화번호 수신 거부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우와. 멘트 나오고 딱 끝나더라고요. 근데 막 상담은 여러 번 연결하고 막 엄청 그런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그냥 바로 전화하면 바로 그냥 오. 거부됐습니다 하고 끝나더라고요. 다시 SK텔레콤은 1547번, 네. KT는 080-999-1930, LG U+는 080-855-0016번. 네, 맞습니다. 여기로 연락하면 내 번호 제공하지 마. 귀찮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렇죠. 오케이, 네. 근데 여론조사는 열심히 일하시는 그 상담원 분들도 있고 어쨌든 뭐 약간 안타깝기도 해요. 근데 필요한 조사라고 생각이 들긴 드는데 네. 그거 말고 무슨 총선 이번 출마한 예비 후보들 저 무슨 여기 이 동네 살지도 않는데 맞아요. 무슨 광주광역시 어떤 뭐 저 이번에 나갑니다 아니 뭐 출판 기념회 합니다 이런 문자 너무 많이 오거든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도 여론조사 하듯이 아까 통신사한테 공식적으로 제공받아서 연락을 하는 겁니까? 그건 또 다릅니다. 아. 여론조사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네네. 선거 후보자들이나 뭐 선거 사무소는 그렇게 음. 못하고요. 음. 대신에 이 후보들은 진짜로 그냥 말 그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전화번호를 다 수집해서 연락을 돌리는 거거든요. 아. 제가 이 선거 캠프에서 일한 적이 있는 당직자들이랑 오. 보좌진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배드민턴 동호회나 조기축구회, 산악회 이런 모임들 있잖아요. 네네. 여기서 그 회원 명단들을 공유를 한다고 해요. 아. 그래서 거기서 연락망을 확보를 하는 거고 그 회원들의 연락처뿐만 아니라 그 회원들이 알고 있는 지인들 그들의 연락처까지도 이렇게 확보를 하게 되는 거죠. 어. 그리고 뭐 선거 캠프가 이렇게 꾸려지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지인 연락망을 또 공유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전혀 관계 없는 지역에서도 갑자기 막 그런 선거운동 문자가 막 날아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진짜 급할 때는요. 우리 주차된 차들 보면 네. 이렇게 비상 연락망도 하나씩 남겨놓잖아요. 남겨놓죠, 예. 그거를 브로커를 통해서 또 수집까지 하게 한다. 에이, 이거 너무 아니 저거 좀 진짜로요. 과장된 거 아니 아니 진짜 진짜로. 그 보좌진이 얘기해 준 거예요? 네,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에이, 진짜. 진짜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맞아요. 그냥 어떤 사람의 누군지 어디 사는지 필요 없이 맞아요. 전화번호로 다 긁어 모으는 거군요. 그렇죠. 와, 일단 이게 번호를 다 수집하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불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아니 내가 동의도 안 했는데 내 번호를 저렇게 무단으로 가지고 간다고? 네네네. 잘못됐잖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공직선거법상으로 보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법에서는 전화번호를 입수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전화번호를 수집해도 그걸 처벌하거나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이게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이 아무래도 국회에도 있겠죠. 그래서 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개인정보 수집할 때 좀 근거를 마련을 하자. 그리고 동의 없이 수집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뭐 이런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었는데요. 네. 통과는 안 됐습니다. 어. 논의도 안 됐고요. 그 지금도 이 법은 그대로고 바뀌지 않고 있고 아무래도 좀 선거를 치르는 사람들한테 불리한 법이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법을 논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이 공직선거법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조금 따져볼 여지는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선거사무소에서 이렇게 만약에 전화가 왔어요. 그랬을 때 근데 제 번호 어떻게 수집하셨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아. 물어봐서 명확히 답변을 못하거나 대답을 회피하거나 뭐 거짓말을 한다거나 이러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번이나 선거관리위원회 1390에 전화를 해서 내 개인정보가 좀 불법으로 수집된 것 같다 신고하시고 좀 상담을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 내 정보가 유출된 것 같을 때는 118 이거 여기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고 그다음 네. 선관위는 1390 그렇죠. 여기 전화하면 된다. 지금 댓글로 덕분에 알려주신 통신사별 거부 번호를 방금 전화해서 해결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오. 소소님. 이주영 기자 오늘 너무 보람 뿌듯하네요. 있는데요. 네. 네. 그리고 노앤님은 개인정보 보호법도 저촉되지 않나라고 댓글 달린 순간 딱 개인정보 보호법 오늘 인터랙티브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망고바나님 여론조사 보험 권유 부동산 정보 등 조사 실허혁이라고 하셨고요. GM님은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엄정한 기준이 있어야 할 듯. 샌드조님은 똥줄이 탈 때니 안 할 수는 없고, 그제 의원들 뭐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뭐라도 다 전화번호 받아서 맞아요. 보내야 된다. 그렇군요. 많은 반응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118, 1390 이 두 가지 번호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을 때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좀 전화를 하셔도 되긴 하는데 네. 어제 제가 좀 더 취재를 하다가 살짝 좀 허탈했던 게 이렇게 전화해서 신고를 한다고 해서 이게 처벌까지 실제로 이어지느냐 그게 조금 드물기는 그러네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이제 선거 관련해서 과태료를 지금 부과를 이제 선거사무소나 후보들한테 하고 있는데 네. 2020년 이후에 우리 총선도 있었고 지방선거도 있었잖아요. 그거 다 해서 지금까지 과태료 처분 내린 게 딱 한 건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와. 근데 그것도 사실 개인정보 수집을 잘못했다라는 건은 아니었고 예. 개인정보를 제대로 폐기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아하. 과태료를 내린 거여서 음. 그거 좀 되게 허무하네요 했더니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도 좀 그런 면이 있어서 저희도 선관위랑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협의를 하고 있다, 유권자들이 불편한 건 확실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의원실 관계자도 솔직히 지금까지는 뭐 이렇게 개인정보 수집 때문에 어떤 선거 후보자나 뭐 캠프가 과한 처벌, 뭐 되게 심한 처벌을 받거나 불이익을 당했다라는 그런 사례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는 일단 뭐라도 하나 더 모아서 연락 한 번이라도 더 돌리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이제 그 여론조사 전화번호 안 받는 방법은 각 통신사의 그 상담실 번호 알려주셨고 이 선거운동 문자나 전화도 안 받는 방법 있습니까? 이게 근데 여론조사 전화처럼 딱 한 번에 차단하는 방법은 없어요. 없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다 직접 스팸 차단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음. 연락 오는 번호를 이제 차단해 놓을 수도 있고요. 선거운동 문자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맨 마지막에 무료 수신 거부라고 해가지고 080으로 시작하는 번호가 있어요. 네네. 거기에 이제 전화하셔서 수신 거부를 할 수 있는데 이것도 후보마다 다 번호가 달라서 일일이 거부를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좀 있는 아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문자 같은 게 너무 많이 와서 거슬린다 하시면 문자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그 문구가 예비 후보 아니면 뭐 무료 수신 거부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예. 그거를 스팸 단어로 지정해놔서 좀 안 보이게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폰 자체에다가 필터 검색어를 그렇죠. 해놓으면 아하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기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로 굉장한 반응을 보여주고 왜냐하면 그만큼 요새 정말 시달리고 있거든요. 맞아요. 일단은 여론조사 관련해서 전화를 안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SK텔레콤은 1547, KT는 080-999-1930, LG유플러스는 080-850016번이고요. 그리고 선거운동 문자 같은 거는 일일이 좀 수신 거부를 하거나 네. 키워드로 뭐 예비 후보 이런 걸 아예 문자 안 받도록 하는 아예 폰에서 설정하는 방법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